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알려드릴 테니까 사업을 하실 때 적용을 하셔서 이거를 많이 써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자료를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Recording in progress. 네, 저는 오늘 코치 아카데미 4강으로 체성분 분석을 통한 상담하고 제품 추천을 위해서 오늘 준비를 했고요. 저의 이름은 고유미라고 합니다. 2500 글로벌 익스펜션 팀 멤버고요.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처음 보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1시간 동안 알차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허벌라이프를 만나기 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해서 삼성에서 신사업기획, 투자기획 이런 기획 업무를 했었습니다. 공대를 나오고 기획 업무를 하면서 남자들과 경쟁 사회에 있다 보니까 정말 뭐 늦게까지 일하거나 밤새는 일도 많고 또 아이를 낳고 출산하고 나서 쉬지 못하고 바로 복귀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를 하면서도 남자들하고 경쟁해야 된다는 거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해서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일했던 와중에 제가 원치 않은 30대 중반 나이에 회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뭐 아이를 열심히 키우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구조조정할 때 1순위가 돼서 회사를 나오게 됐어요. 회사는 사업부 사정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누군가는 인력 조정을 해야 됐고 경비 절감을 해야 됐기 때문에 맞벌이 여사원 순으로 일단은 직급이 높은 순으로 구조조정을 했고요. 그나마 제가 좀 선배 직급에 있다 보니까 1순위가 돼서 이렇게 회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이때는 그냥 마냥 억울했고 내가 회사를 나와야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모든 것들이 부정적이고 그냥 스트레스였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거를 해석하는 게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사함 때문에 제가 허벌라이프를 만나서 어쩌면 두려울 수도 있는 새로운 직업과 저의 인생의 변화를 30대의 나이에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의 모습은 회사를 다니면서 저는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사실 잘 못 느끼고 살았어요. 먹고 싶은 대로 먹었고요. 제가 놀고 싶은 대로 놀았고, 물도 안 마시고, 그냥 빵순이었고, 그냥 삼시세끼 빵만 먹어도 너무 좋아하는 정말 빵만, 그냥 내 앞에 있다면은 하루 세끼 아무 걱정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빵을 좋아하고, 기름진 거 좋아하고, 인스턴트 좋아하고, 입이 좋아하는 음식을 달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은 한 잔도 안 마시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의 피부는 중학교 때부터 피부 염증 유전자와 함께 항상 화농성 여드름이 가득했었고 그걸로 인한 흉터 자국이 저를 많이 괴롭히고 있었는데 왜 이게 계속 나한테는 이렇게 피부 건강이 좋지 않을까 답을 찾지 못했었어요. 병원에 가면 약만 처방해주고 알 수 없이 그냥 계속 주사 맞고 약 처방하고 바르는 약하고 계속 그랬었는데 나중에 제가 허벌라이프를 친구로부터 만나게 되면서 물을 안 마셔서 그런다. 빵을 먹어서 그런다. 네가 치킨과 술을 좋아해서 그런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한 번도 병원에서 듣지 못한 이런 얘기가 처음에는 안 믿겼었는데요. 이 말이 저한테는 믿고 싶지 않았고, 듣고 싶지 않았고,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 노력해서 바꿔야 된다는 사실에 제가 원치 않았던 방법이라서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친구가 이 사업을 권했을 때는 절대 안 한다고 했다가 저에게 계속 제품을 권하다 보니까 아, 이거 한 번 사주고 나면 이제 이 친구가 말을 안 하겠지. 한 번 사주자 하고 먹었던 허벌라이프가 저한테는 정말 선물처럼 큰 변화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제가 많이 뚱뚱했고 항상 덩치가 있어서
출산을 한 이후에도 불구하고 인부복 사이트에서 옷을 주문하는 그런 직장 엄마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몸에서 감량도 2개월에 8kg를 감량을 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화농성 피부 때문에 트러블이 많고 피부가 가장 걱정이었던 제가 이제는 지금 10년 정도 허벌라이프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피부과를 한 번도 안 가면서도 그때보다도 더 좋은 피부를 갖게 됐습니다. 점점점 어려지고 점점 더 건강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이렇게 제 삶이 변했을 때 저는 제 체중의 변화가 그렇게 먹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꼭 해야지 그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다이어트를 하려면 운동도 하고 식단 조절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이야. 그래서 다이어트도 원하지 않았고 그냥 제 편한 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제가 오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체성분 분석이라는 내용을 보면서 내 몸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 그것도 좀 관심이 갔고요. 저에게 이런 설명을 해주는 허벌라이프 선배들에게 배우면서, 아, 내가 물을 왜 마셔야 되는구나. 아, 근육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구나. 하나씩 하나씩 정보를 얻게 되다 보니까 허벌라이프는 단순히 제품만 사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을 왜 사용하게 되는지, 왜 우리 몸에 이런 영양이 필요한지, 그러면 이것들을 알고 내 몸을 바꾼 후에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배운 거를 알려주면서 또다시 코치로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배웠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통 인바디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인바디는 이 체성분 분석 그 기계를 판매하는 회사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이제 체성분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체성분 분석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체중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 몸을 체중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건강하게 내 몸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변화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몸을 바꿀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데이터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나 체성분 분석해 봤어 이걸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이거를 해석할 줄 안다면 내 몸 관리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도움을 줄 수가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운동해야지 하고서 PT를 하러 트레이너들한테 이런 체성분 분석을 했어도 제대로 설명해주는 트레이너가 없다라고 합니다. 저는 PT를 받아본 적이 없어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많은 고객들에게 이거 설명을 할 때, 인바디 재봤어요. 체성분 분석 저 해봤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몸에 대해서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를 아무도 설명 듣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 내용을 제대로 알려줄 때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이렇게 체성분 분석을 프린트해가지고 보는 기계들도 있고, 아니면 핸드폰 어플로 보는 그런 기계들도 있잖아요. 그거와 상관없이 어떤 형태든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를 구성하고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오늘 알려드릴 거고요. 체성분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내 몸의 구성 성분도 알아야 내 몸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어느 부분을 조절해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 몸은 그냥 하루 만에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하루 만에 어제와 오늘의 몸이 완전히 뒤바뀌지 않잖아요. 지금 내가 체성분 분석을 결과를 본다면 이거는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에 내가 증량이 되는 살이 쪘던 습관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면 비만 쪽으로 많이 데이터가 치우쳐져 있을 거고요. 내가 식단과 운동을 제대로 하고 관리를 했다면 그 습관이 누적돼서 이 체성분 분석의 결과는 아주 건강한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체성분 분석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누적돼서 비교를 해 나간다면 지금 내가 어떤 방식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잘못된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조차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체성분 분석할 때 주의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체중계와 다르게 체성분 분석 기계는
손으로 잡는 것도 있고 발로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어쨌든 잡던 발바닥을 이렇게 누르던 금속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속으로 돼 있는 부분에 내 몸에 전류를 흘려서 그걸로 내 몸의 구성을 보는 건데요. 그렇게 전류를 흐르다 보니까 이 원리가 손과 발의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데이터가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좀 전에 1시간에 잰 체성분 분석 데이터와 내가 운동이라든지 온열 하고 나서 체온이 많이 올라가고 땀이 난 상태로 똑같이 1시간 후에 쟀을 때 체중은 큰 변화가 없는데 근육과 지방의 비율이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내 몸의 손바닥, 발바닥으로 온도, 습도가 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운동과 온열을 하고 나서 와, 근육이 1시간 만에 이렇게 늘었어요. 지방이 이렇게 쭉 빠졌어요. 이렇게 표현을 안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금속 부분을 통해서 전류를 흘려서 내 몸에 구분을 하는 건데 손, 발에 금속 액세서리가 있으면 이 전류 값이 다르게 되기 때문에 완전 다른 사람의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손, 발에는 금속 액세서리를 빼놓으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금속에서 온도, 습도에 따라서 전류값이 다르게 반영이 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몸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1시간 만에 우리 몸은 구성이 바뀌진 않아요. 그 이유를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비슷한 시간대에 비슷한 조건에 측정을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시간대에 측정을 하더라도 밥을 먹거나 물을 1리터를 마시고 측정을 한다. 물 1리터가 1k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잖아요. 밥을 식사를 하실 때도 그만큼의 체중이 늘어날 거니까 음식이나 수분 섭취 후에 측정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신 만큼 체중도 증가하고 구성 성분도 변하기 때문에 그런 항상 비슷한 조건으로 측정하시면 가장 좋고요. 어떤 분들은 나 헬스장에서 쟀을 때는 이랬는데요. 왜 여기는 이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기계마다 이걸 측정하고 분류하는 로직이 다르기 때문에요. 다른 기계와 비교하는 것보다 같은 기계로 주기적으로 측정을 해서 내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는지, 내가 잘 몸을 바꾸고 있는지 누적된 결과를 비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대가 다르거나 기계가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너무 연연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같은 시간대에 같은 조건으로 누적 측정해서 변화를 비교한다면 가장 정확하게 내 몸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용어를 먼저 좀 설명을 하자면 보통은 나 체중을 5kg 빼고 싶어요. 10kg 빼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체중을 빼고 싶다고 했을 때 사실 여쭤보면 저 근육을 10kg 뺄래요. 이런 분들은 사실 없어요. 대부분 감량을 원하고 그러니까 즉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방을 빼고 싶은 거고 붓기를 빼고 싶은 거지 체중 자체가 근육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체중을 빼고 싶어요라고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이렇게 체성분 분석을 통해서 구분을 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는 것뿐이지 제가 이대로 상담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렇게까지 상담해야 돼 이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해를 돕고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체중의 구성이라고 봤어요. 그러면 체중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지방과 지방을 제외한 제지방으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빼고 싶은 건 보통 지방이잖아요. 지방도 0이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 몸에서 온도도 유지를 해야 되고요. 충격 흡수도 돼야 되고 적정한 지방은 필요한데 지방이 과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지방을 제외한 제지방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내용일 거예요. 그러면 그 제지방이 뭐냐 본다면 근육량과 무기질이거든요. 근육과 쉽게 생각하면은 뼈라고 보시면 돼요. 뼈와 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 근육은 또 다시 수분과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자면 체중을 구성하는데 제지방, 근육량, 무기질, 체수분량, 단백질, 무기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내가 감량을 하려고 할 때 대부분 운동을 많이 하죠.
운동을 하거나 자꾸 안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제지방은 빠지는 것보다 유지하거나 근육을 늘리는 게 도움이 되겠죠?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되고, 근육과 무기질은 우리 몸에 채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몸의 구성에서 채워줘야 좋은 부분이 제지방인데, 채우기 위해서는 외부 요인으로 안의 구성을 채울 수가 없죠. 안의 구성을 채우려면 입 안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근육과 무기질을 구성을 해서 단단하게 늘려주려면 입 안으로 넣어서 구성을 해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아, 내가 물을 왜 마시고 단백질을 왜 먹고 무기질이 왜 필요한지 그거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양소 중에 탄단지, 비타민, 무기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 비타민은 없죠. 비타민은 소변으로 빠지기도 하고 쓰여지지만 무기질은 대부분 뼈에 많이 저장이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과 뼈를 구성하는 물, 단백질, 무기질 얘네들은 입으로 채워서 내 몸의 구성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안에서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거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분과 단백질, 무기질, 체지방 이렇게 마지막으로 나눠지는데, 이분의 데이터를 보면 체수분량이 이상이 나왔어요. 이상이면 대부분 제가 물을 좀 많이 잘 마시나 봐요. 물이 충분한가 봐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모든 데이터는 우리 건강검진할 때도 정상 범위에 들어있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여기 데이터들도 요 괄호 안에 있는 게 정상 범위입니다. 정상 범위 안에 내가 들어온다면 가장 좋은 건데, 수분량도 이상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이상은 내 몸에서 붓기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괄호 안에 적정한 수준으로 들어오려면 이분 같은 경우는 붓기를 2kg를 빼야 된다. 또 지방도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괄호 안에 들어오려면 적어도 지방은 괄호 안에 딱 걸치는 게 아니라 적정 수준 가운데 정도를 맞춘다면 이분 같은 경우는 지방을 4, 5kg 정도 감량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이분의 상담을 하다 보면 목표 체중이 어떻게 되세요? 몇 킬로 감량하고 싶어요? 하면은 보통 이분 같은 경우는 7kg 정도 빼고 아니면 60kg 정도까지 나가고 싶어요.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붓기와 지방을 빼면 내가 원하는 목표 체중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이 구성을 보시고 이상인 부분에서 내가 불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조절하면 되는지 그거를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육량을 한번 보면 근육은 물과 단백질로 구성이 돼 있다고 했어요. 수분과 단백질의 반죽 덩어리인데요. 대부분 근육량을 늘리려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운동이요 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하지만 운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몸 안에 내부를 구성하는 요인은 아니잖아요. 몸의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물과 단백질로 반죽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운동은 근육량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근육의 질, 즉 근력을 높여주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번 차수, 그저번 차수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 얘기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근육량을 제가 설명을 할 때 고객들한테 송편 만들기를 설명을 하거든요. 고객이 앞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아, 고객님과 제가 둘이서 송편을 만약에 먹는다고 하면 요만큼 반죽해서 송편 만들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5명, 6명이 온 가족이 송편을 먹는다고 하면 이만큼 가지고는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의 송편을 만들기 위한 반죽이 필요한데, 이 정도에서 이만큼으로 반죽 양을 늘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물과 쌀가루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것처럼 근육도 근육 양을 구성하는 거는 물과 단백질이다. 그럼 물과 단백질을 내가 내 몸에 필요한 만큼 넣어서 하나로 잘 반죽을 하면 근육이 되는데, 그냥 쌀가루와 물을 넣는다고 이 떡반죽이 되지는 않잖아요. 한 덩어리로 뭉쳐서 계속 치대게 되면 얘가 찰진 반죽이 됩니다. 탄력이 있어지고 찰져지죠. 그게 바로 단백질과 물로 근육 양을 만들어내고
운동으로 탄력 있는 질 좋은 반죽을 만들어냅니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근육을 탄력 있게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송편도 덩어리 채로 우리가 먹진 않잖아요. 얘를 조금씩 조금씩 떼어내서 쪼물딱거리면서 반죽을 또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계속 송편 소를 넣고 계속 쪼물딱거리다 보면 터지죠. 터지면 어떻게 해요? 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반죽을 또 덧붙여서 조금 다시 살살 문질러서 다시 송편을 만들어내죠. 그때는 조심조심 반죽을 하겠지만 덧대는 반죽이 필요해요. 그것처럼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근섬유가 찢어지고 상처가 납니다. 그때 다시 근육을 늘리기 위하고 또 질을 좋게 하려면 그 반죽을 덧대야 되는데 송편 반죽을 덧대는 것처럼 근육을 더 키워주려면 물과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동 후에 물과 단백질을 넣어서 다시 근육을 만들어낸다면 근육을 찰지고 양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물은 내 몸에 얼마나 필요하냐? 아까 표준 정상적인 양보다 더 많이 측정이 됐는데 그건 내가 물을 안 마셨기 때문에 우리 계곡에서 물이 계속 내려올 때는 콸콸콸콸 다 쏟아서 내려가는데 가뭄이 들면 돌 사이사이에 이끼가 끼고 지저분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몸에도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이 제대로 안 들어온다면 세포 사이사이에 찌꺼기가 껴서 그게 붓기가 생기고 염증 발생을 하기 때문에 수분이 이상으로 측정이 된다면 내 몸에 맞는 수분을 충분히 드셔주시면 됩니다. 라고 저는 설명을 해요. 그러면 하루 필요한 수분량은 우리 몸이 6, 70%가 수분으로 돼 있다 보니까 체중에 비례해서 25kg당 1리터의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이 수분이 이상이 된 붓기는 물을 마셔서 그 찌꺼기들을 빼줘야지만 붓기가 없어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백질은 그러면 내가 얼마나 먹어야 되냐? 이것도 체중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하루 단백질 필요량은 체중을 1.5에서 2g을 곱해서 내가 감량을 하거나 근육 증량을 할 때는 이 정도 하루 단백질 필요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67kg, 70kg 정도 된다면 하루에 대략 100에서 120, 30g을 하루 3끼니의 식사로 나눠서 단백질 섭취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수분과 단백질이 잘 반죽을 해서 근육을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고요. 체지방률은 체지방을 체중으로 나눈 퍼센트거든요. 그래서 내가 체지방률이 표준, 오른쪽에 있는 기준표보다 표준보다 높다면 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높여주면 지방률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근육을 늘리는 게 우선순위로 보시면 되고요. 근육을 늘리다 보면 근육이 일을 해서 에너지 대사를 하고 지방을 태워주기 때문에 체지방이 없어지면서 체중 중에 체지방 양이 낮아지기 때문에 체지방률이 낮아집니다. 그렇게 내가 내 몸에서 체지방률과 근육 그리고 체중은 C자 커브 형태로 될 때 가장 이상적이고 건강한 몸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장지방이라고 하는 복부지방이라고 하는 영역이 또 있죠. 내장지방은 복벽 안쪽 내장 주변에 우리 곱창, 막창 이런 거 생각하시면 쉽잖아요. 장기 사이에 위치해서 어쩌면 이 지방들은 전신에 염증 물질을 분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혈관이라든지 대사 증후군으로 영향을 미치는데요. 대부분 내가 식습관이 안 좋다 그러면 지방이 쌓이는 순서는 혈관에 먼저 쌓이고 내장지방 쌓이고 피하지방이 쌓인다고 해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인슐린 분비로 인해서 혈관에 지방이 쌓인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운동을 하게 되면 혈관부터 없어지는 게 아니라 피하 지방부터 태운다고 해요. 그래서 혈관과 내장 지방을 빼려면 안쪽에서는 식단 관리를 하고 바깥쪽에서는 피하 지방을 태우는 운동까지 병행을 한다면 안쪽과 바깥쪽이 같이 감량이 되면서 지방이 빠르게 타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장 지방을 없애는 방법은 정제된 탄수화물, 고당 지수의 탄수화물을 줄이고 공복 시간, 우리가 많이 간헐적 단식한다고 16시간 공복 유지하고 이러신 분들도 많은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단백질 필요 요구량이 있잖아요. 하루에 내 체중 곱하기 1.5에서 이만큼을 먹을 때 16시간 공복을 한다면 나머지 8시간만 내가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건데 8시간 동안 그만큼의 단백질을 식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끼니를 꼭 세 끼니를 건강하게 드시고 만약에 아침 7시부터 내가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면 저녁 7시까지 12시간 동안 내가 음식을 섭취를 하고 나머지 12시간은 공복을 유지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16시간 막 그렇게 간헐적 단식하지 않는 게 기초대사량이라든지 근육을 떨어뜨리지 않는 방법이니까 12시간 공복 유지만 해주시면 되고요. 유산소 운동과 그리고 병행으로 단백질과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면 내장 지방까지 같이 감량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체성분 분석을 보면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표시가 되거든요. 이 기초대사량도 기계마다 다르게 측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계에서는 제가 뭐 1300이었는데요. 왜 이게는 1200이에요? 이렇게 비교하실 건 아니고요. 같은 기계에서 계속 측정을 하면서 보시면 되고 기초대사량이 뭔지를 조금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숨만 쉬더라도 우리 몸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심장도 뛰어야 되고 혈액순환도 해야 되고 호흡도 해야 되고 그렇게 신진대사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잠만 잔다 하더라도 내가 필요한 기초적인 에너지 필요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도 필요한 최소한의 칼로리를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감량을 한다고 자꾸 굶거나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는 운동만 한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섭취하는 칼로리와 내가 소비하는 칼로리의 비교에 따라서 감량이나 증량 이런 게 결정이 되는데 자꾸 음식을 적게 먹고 단백질을 적게 먹고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 그게 줄어들거든요. 기초대사량 한번 줄어들면 다시 늘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쉽게 살이 찌는 요요가 오게 되는 내 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기초대사량에 영향을 주는 건 연령, 성별, 체질량 지수, 활동성, 근육량 등이 기초대사량 영향을 주는데요. 그중에서 근육량이 엄청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근육량이 많다는 거는 근육은 에너지를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공장이기 때문에 근육량이 많으면 에너지 공장이 크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높습니다. 그런데 기초대사량이 낮다는 거는 내가 숨만 쉬어도 소비하는 에너지량 자체가 떨어져 있어서 에너지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먹는 대로 살이 찌는 요요 현상이 자꾸 나온다는 거죠. 즉 가동률이 낮은 거예요. 공장은 내가 덩치는 커서 공장 크기는 큰 것 같은데 실제로 에너지 대사를 할 수 있는 가동률이 낮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대사가 안 되는 몸이 돼서 조금만 먹어도 에너지 대사를 못하고 다 지방으로 저장하는 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초대사량이 높은 사람일수록 숨만 쉬어도 소비하는 에너지량이 많기 때문에 살이 잘 안 찌는데요. 기초대사량을 낮추는 습관을 뭔가 보면 아침을 굶거나 아침 굶는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백질 요구량도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아침을 굶는다고 하면 점심 때까지 내가 식사를 안 했다. 내 몸에 영양 섭취를 안 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체 활동에 심장 뛰고 호흡하고 신진대사를 하기 위한 에너지원이 내 몸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심장을 뛰게 하는 에너지원을 어디서 충족할 수가 없거든요. 아침 식사를 굶는 습관을 지속한다면 내가 기본적인 생체 활동에 필요한 심장 박동, 호흡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근육과 뼈에서 빼서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근육이 떨어지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아침을 굶지 않고 단백질이 충분하게 아침 식사를 하시면 가장 좋고요. 수분 섭취를 안 하는 습관은 근육을 만드는 건 수분과 단백질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안 하면 붓기가 있을 뿐이지 정말 좋은 근육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잠을 안 자고 수면 패턴이 불규칙한 습관은 호르몬에 영향도 미치고요.
운동을 안 하는 습관은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지 않는 다이어트를 해야지만 요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정확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성분 분석을 하고 나서 고객한테 다이어트를 위해서 이런 설명을 할 때는 원하는 목표 체중, 몇 킬로 감량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체중 감량에 집착하지 말고 어디에서 어떻게 뺄 수 있는지 이걸 보고 알려주겠다라고 하고서 분석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과 제지방의 차이를 말씀을 해주시고 체지방을 감량을 하려면 건강하게 근육을 늘려서 지방을 태우는 게 가장 기초대사량 떨어뜨리지 않고 유지를 하면서 요요가 없는 다이어트를 하고 유지도 쉽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되는데 근육량은 수분과 단백질의 반죽이기 때문에 내 몸에 수분과 단백질을 필요한 만큼 넣어줘야 된다. 내장 지방은 대사증후군이나 염증에 노출돼서 건강에 위협을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하 지방은 건강하고 크게 상관이 없지만 내장 지방은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감량을 해서 내장 지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식습관의 변화가 너무 중요하다. 기초대사량은 살을 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을 뺄 때 굶거나 운동만 했을 때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다면 쉽게 살이 찌고 요요가 계속 오면 죽을 때까지 요요 와서 다이어트에 계속 스트레스를 반복할 수밖에 없으니 기초대사량을 유지하거나 근육량을 늘려서 기초대사량을 증가시키는 다이어트가 건강한 다이어트다. 이렇게 내용을 설명을 해주신다면 진짜 건강하게 그분을 바꿔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할 때도 그렇고요. 저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장하나 트레이너가 해주시는 그 교육대로 좀 많이 고객 관리를 하는 편인데요. 장하나 트레이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전자 검사할 때도 먼저 하루에 먹는 습관을 쭉 체크를 해보라고 하셨어요. 눈 뜨자마자 일어나서 물 마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잘 때까지 하루 종일 어떤 시간대별로 어떤 음식과 어떤 음료를 마시는지 체크를 하고 다 쭉 A4 용지, 빈 용지에다가 씁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쭉 구체적으로 쓰고 특히나 대부분 점심 식사 어떻게 하세요? 저녁 식사 어떻게 하세요? 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집밥이요라고 해요. 근데 집밥을 그냥 집밥이라고 하면은 알 수 있는 게 사실 하나도 없어요. 집밥이 과연 건강하게 먹는 걸까라고 봤을 때 밥과 김치를 먹어도 집밥이고요. 골고루 된 단백질이 충분하고 탄수화물을 좀 당지수가 낮은 뭐 잡곡밥이나 현미밥 이런 걸로 먹어도 다 집밥이거든요. 너무나 다양한 게 집밥의 카테고리 안에 있다 보니까 집밥이요라고 할 때 그냥 그걸 집밥이라고 체크하지 마시고 골고루 반찬 여러 개를 드시나요? 아니면 찌개와 밥 또는 볶음과 밥 이런 식으로 짠 음식과 밥을 이렇게 위주로 드시나요? 해서 좀 구체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래서 쭉 다 써놓고 저는 거꾸로 쓴 거를 다시 이렇게 보여드려요. 이거 쭉 같이 저랑 체크를 하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드시는 것 같으세요? 잘 골고루 드시는 것 같으세요? 건강한 습관이실까요? 라고 제가 설명하지 않고 거꾸로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대부분 살이 쪄서 오신 분들은 살이 찌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잘못 먹고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러면 별로 안 먹는데 왜 자꾸 살이 찌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애매하게 답을 하거나 제가 원하는 답을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또다시 질문을 해요. 만약에 아기 엄마거나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 또는 아직은 젊어서 아기가 없지만 조카가 있는 분들한테는 혹시 조카나 아이 키워보신 적 있으세요? 그 아이가 일반 식사를 할 수 있는 2~3살 정도 아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한테 지금 이 식단 그대로 먹여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어떤 분들은 뭐 커피로 한 끼를 때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야식으로 저녁 식사를 대체하거나 술로 대체하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2~3살 아이한테도 이렇게 먹일 수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아우, 당연히 못 먹이죠.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왜 아이는 못 먹일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아우, 아이는 잘 먹어야지 키도 크고 아이는 성장하는 아이잖아요. 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아이는 두세 살 아이는 체중이 얼마 안 나가요. 15kg, 뭐 20kg 안쪽인데 그 아이보다 우리는 성인이고 체중은 60kg 이상, 70kg 이렇게 되신 분이고 우리도 아이는 성장하기 때문에 잘 먹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노화가 오고 근육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숨 쉬는 사람이고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내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아이만 건강하게 먹이고 어른인 나는 막 먹어도 되는 건 아니죠. 아이도 골고루 된 영양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어른들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골고루 된 균형 잡힌 영양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거의 다 수긍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쭉 적어놓고 그걸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한다면 단순히 제품을 권하고 제품 이거 드세요, 왜 안 드세요가 아니라 그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소통이 된다면 그분은 습관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건강에 불편한 부분 파악해서 그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식습관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제가 손발이 많이 부어요 라고 했는 식습관 체크를 했는데 물을 안 마신다. 물을 안 마시기 때문에 붓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 식사를 거르면 안 되는 이유는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생존을 위해서 자꾸 심장은 뛰어야 되고 혈액순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근육에서 갔다가 좋은 영양소를 쓰게 되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다 보니 이제는 저장하는 몸이 되는 거고 공복이 저녁을 먹고 잤어도 아침을 거른다면 공복 상태가 길어진 상태에서 점심 때 먹는 음식은 빠르게 혈당을 높여서 오히려 혈관이나 내장 지방이 늘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침을 드시는 거는 너무 당연하지만 어떻게 아침 식사를 하는 게 가장 좋은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단백질은 풍부하게, 칼로리는 낮고, 당을 조절할 수 있는 혈당을 높이지 않는 식사. 그리고 가장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닭가슴살에 샐러드 이렇게만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몸에 단백질만 필요한 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같은 미량 영양소가 내 몸의 대사도 도와주고 아까 체성분 분석에서 무기질이라고 하는 그 영역이 무기질도 내 몸의 미량 영양소인데 그거는 먹어야지만 채워주기 때문에 단백질과 무기질 그리고 물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나서 허벌라이프 쉐이크가 한국당뇨협회에 10년 동안 후원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 상을 받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쉐이크에 대해서, 이게 쉐이크가 왜 다른 단백질 쉐이크랑 허벌라이프 쉐이크가 다른지를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세계 1등이라고 아무리 자랑해도 뭐 니네가 세계 1등이라고 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속상한데 당뇨협회 후원받고 당지수가 낮고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도 공식적으로 이 입증된 그 상을 받은 게 있다 보니까 더 많이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내해드리자면 아침 식사는 기초대사량과 근육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점심에 폭식을 하고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고 하루 단백질량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하루 3끼니에 나눠서 필요한 단백질량을 채워야 된다. 체수분량이 많다면 붓기인 거고 그게 붓기로 인해서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니 수분 부족으로 또 배변 문제, 피부 문제, 염증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분을 정상적으로 내 몸에 필요한 만큼 채워주자. 체지방, 특히 내장 지방을 감량하기 위해서는 근육량을 늘려서 지방을 태워줘야 되기 때문에 하루 수분량과 단백질량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설명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기능성 제품으로 지방을 태울 수 있는 방법, 당 조절이 필요한 거, 염증 조절이 필요한 내용들을 알려주시고 기능성 제품을 추가적으로 권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체성분 분석한 고객 결과로 몇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분은 워낙에 저지방, 저근육형이에요. 나이가 70세신 어르신인데
이분은 너무 말랐고 근육은 있다라고 본인은 자부하지만 사실은 근육량도 적고 체지방도 적고 삐쩍 마르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남성에 비해서 기초대사량도 너무 낮으시고요. 근데 이분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다 보니까 음식을 먹기만 하면 화장실을 자주 가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장에서 영양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다 빠져나가고 좋은 영양, 나쁜 영양 이것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나쁜 건 흡수하고 좋은 거는 배출하고 이런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장 건강을 먼저 챙겨주셔야 좋은 영양 흡수가 된다라고 알려주셔서 장 건강 때문에 알로에겔과 유산균을 먼저 섭취를 할 수 있도록 권해주시면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감량이 목적이 아니라 건강하게 근육 증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장 건강을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는 물과 단백질이 근육량의 구성이기 때문에 수분과 단백질량을 늘려야 되는데 이분 감량을 원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허브티를 늘리기보다는 CR7을 마시면서 복합탄수화물도 채워주고 에너지 내면서 운동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고 체중에 비례해서 1.5 곱하기 2만큼의 단백질 양을 설정을 해서 포뮬러1과 스트렝스로 식사와 또는 운동 후에 추가적으로 단백질 섭취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면 좋습니다. 그리고 기초대사량이 남성분에 비해서 많이 낮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을 높일 때는 우리가 프롤레사 듀오가 지방 분해라든지 지방세포 감량 이런 것도 도움이 되지만 제지방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되잖아요. 기초대사량은 제지방을 올려야지만 높아지기 때문에 쉐이크 식사할 때 제지방인 근육을 구성하는 물과 단백질과 함께 무기질과 함께 먹을 수 있게끔 쉐이크 식사의 듀오를 같이 먹는다면 지방 분해도 되지만 제지방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듀오가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쉐이크 식사할 때 듀오를 같이 사용하는 것을 권해주시면 좋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워낙에 기초대사량이 낮아서 에너지 대사가 잘 안 돼서 항상 지쳐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멀티비타민과 리프트 오프를 통해서 에너지 대사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권해드렸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다이어트를 모태 비만인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소아 비만, 모태 비만이다 보니까 항상 어렸을 때부터 계속 다이어트에 집중이 돼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근육량, 기초대사량 대비 근육을 과하게 측정되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보다 보니 앞에서 제가 용어 설명했을 때 나왔던 분이 이분이거든요. 체수분 양과 지방이 많이 측정이 되는데 체수분 양이 정상치보다 많이 측정이 된 거는 이분이 물을 안 마셔요. 그러다 보니까 붓기로 2kg가 잡히는데 붓기가 2kg가 잡히다 보니 근육이 많이 측정이 되는 거죠. 기초대사량에 비해서 근육이 너무 많이 측정돼서 이상하다 보니까 붓기로 인해서 근육량이 많이 측정돼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붓기를 2kg 정도는 감량을 해야 되니까 근육량에서 2kg 정도가 빠지는 게 맞는 거죠. 그게 기초대사량하고 맞아 떨어지는 진짜로 좋은 그러니까 매칭이 되는 데이터가 될 수 있거든요. 붓기를 빼려면 우리가 물을 안 마시던 분이니 물을 충분히 노폐물 배출을 해서 몸 안에 찌꺼기를 빼주고 붓기를 빼주기 위해서는 우리 셀룰로스가 도움을 많이 주니까 셀룰로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비만으로 인해서 다양한 다이어트 경험을 하다 보니까 굶는 다이어트, 뭐 운동, 뭐 원푸드 모든 거를 다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는 했는데 체중 감량에 집중된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 계속 지속된 요요와 셀룰라이트가 증가돼 있어서 프롤레사 듀오로 셀룰라이트, 지방 세포도 정리를 하고 건강하게 제지방을 높이기 위해서 듀오가 필요한 몸이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워낙에 다이어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샐러드 위주의 식단으로 많이 하고 계셔서 그 강박관념을 좀 내려놓기 위해서 근육량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하루 필요한 단백질 양 그리고 체중 조절 지원 제품인 우리 키토산 플러스 위에서 셀룰로스와 함께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인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와서 야식과 폭식을 해서 많이 증량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휴직한 상태에서 내 맘대로 밤에 잠을 안 자고 뭐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거의 밤을 꼴딱 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은 늦게 일어나서 거르고 밤에는 배고프니까 야식 먹고 이런 습관을 몇 달 동안 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습관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생체 리듬과 규칙적인 식사의 중요성을 안내를 해주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붓기가 꽤 있죠. 그래서 붓기를 빼기 위해서는 허브티와 셀룰로스를 안내를 해주고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거의 안 먹는 습관이다 보니까 아침 식사가 왜 필요한지 단백질량 부족할 수 있고 당 조절 문제 생길 수 있고 그게 당 조절 문제가 또 내장 진방과 직결되고 또 몰아서 먹게 되는 폭식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아침 식사로 꾸준하게 규칙적인 시간에 우리 핵심 영양을 식사를 해보자. 이렇게 안내를 하고 기본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들어갔습니다. 특히나 야식과 폭식을 반복하면서 내장 지방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단순, 우리가 당지수가 높은 단순 탄수화물과 고지방식을 많이 먹는 거를 자제를 하기 위해서 저녁 식사로 식이섬유와 프롤레사 듀오를 같이 먹을 수 있게 했고요. 일반 식사를 할 때는 반드시 멀티비타민 무기질과 셀룰로스 키토산 플러스를 도움을 받아서 감량을 빠르게 할 수 있게끔 하고 특히나 자기 전에 나이톡스를 먹어서 내장 지방과 혈관 지방의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안내를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50세이신 여자분인데 근육이 워낙 적어요. 이분은 근육이 잘 안 생기는 타입인데 내가 살이 찌는 게 싫기 때문에 근육은 늘리고 싶지만 근육은 잘 안 늘고 자꾸 샐러드와 고구마 식단 이런 걸 먹으면서 운동을 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근육량과 기초대사량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기초대사량은 이 50세 나이보다 훨씬 더 낮은 상태여서 하루 단백질량을 체중에 맞게끔 설정을 해주고 아침에 핵심 영양 식사로 최소한 30g 이상은 먹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기초대사량이 너무 낮으니까 에너지 대사가 안 돼서 항상 지쳐있고 항상 피곤하다는 소리를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에너지 대사를 활발하게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 멀티비타민 무기질과 리프트오프를 권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 같은 경우는 체중은 얼마 안 나가는데 저혈압의 증상이 있고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아침에 운동을 좀 과하게 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러면 아침 운동 전에 나이톡스를 먹어서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게 하게 하고 식사 중간중간에 쉐이크나 프로틴바를 섭취하면서 당 조절을 하면서 단백질을 추가 섭취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에 맞게끔 내가 어떤 부분을 안내를 할지, 단순히 제품을 이거 먹으면 뭐 살 빠져요. 이렇게 우리가 판매를 하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이분이 왜 제품 사용을 해야 되는지 안내해주고 그분이 이해가 된다면 내가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알고 스스로 건강관리할 수 있게끔 계속 알려주고 그분이 이해가 되면 꾸준하게 제품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안내해 줬기 때문에 만약에 클럽에 계속 오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집에서 제품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안내가 되고 만약에 어쩌다가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제품 사용을 끊었다 하더라도 다시 영양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됐다면 다시 허벌라이프 제품을 또 찾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다이어트 뭐 체중 몇 킬로 빼고 싶으세요? 이렇게 먹으면 돼요. 라고 말한다면 체중을 빼고 나서 본인이 원하는 목표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제품을 딱 끊고 원래 먹던 식습관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원래 내 몸으로 다시 증량이 되겠죠. 안 좋았던 식습관 때문에 살이 쪄서 왔는데 건강하게 감량을 했지만 다시 안 좋은 식습관으로 가면 당연히 요요가 올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렇게 먹으면 빠져요가 아니라 그분이 이거를 왜 제품을 먹어야 되는지, 왜 영양이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게 어쩌면 장기 고객 또 나가서는 그분이 스스로 건강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다른 분에게도 전달하는 그런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체중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몸을 구성하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 그리고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체중을 얼마 빼고 싶으세요? 물어보고 이렇게 체성분 분석을 통해서 그분과 소통을 하면서 그분에게 정말 정확한 안내를 해주신다면 지금 이 교육을 들으시는 고객이든 DS든 코치님이시건 상관없이 나부터 관리할 수 있고 누군가한테 안내를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4주차를 오늘 진행을 했어요. 다음 주에는 5주차로 우리 김다영 코치님께서 정말 잘하시죠. 이 DMO 강의, DMO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데일리 메소드 오퍼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제품 사용을 매일 할 수 있는지 이런 DMO 도구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주실 거예요.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시간 꼭 맞춰놓고 늦지 않게 들어오셔서 처음부터 다영 코치님의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공유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Recording stopped. 네, 네, 제가 도움이 되셨으면 너무 좋겠는데, 가장 필요한 거는 사실은 이걸 통해서 내 몸을 먼저 관리하는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치님들께서 또는 여기 들어와 계시는 우리 멤버들께서도 정말 나부터 몸 관리를 하고 다른 분에게도 똑같이 안내해 주신다면 우리가 허벌라이프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자, 오늘 미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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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코치님. 좋은 너무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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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It's my 감사합니다.